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번역의 첫 번째 단계,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and로만 연결된 문장은 너무 쉽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The other night, as I lay sleeping, I dreamed I held you in my arms. When I awoke, I was mistaken. I held my head and I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the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You told me once you really loved me. No one else could come between. You've left me and loved another. You have shattered all of my dreams.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정확한 주어와 동사를 찾고 시제만 명확하게 해도 번역의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문장만 공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의 주어는 you죠. 그리고 are가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근본적인 뜻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be with you 그러면 너와 함께 존재하고 싶어 이 뜻이죠. 의역하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I'll be there right now. 직역하면 거기에 금방 존재할 것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리로 금방 갈게 해당합니다. 시제는 현재죠.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보호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인데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복문장에서는 그 자리에 문장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오형식의 구분이 번역의 핵심입니다. 또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sunshine은 앞에 소유격 my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사이죠. 그러니까 my sunshine은 보가 확실합니다. 보라는 것은 설명을 하는 말이죠. 여기서는 앞에 단어가 없으므로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주격 보라고 하죠.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Don't take my sunshine away 에서 주어는 you가 생략된 것이죠.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빼고 말합니다. Sit down, have a seat, stand up. 많이 들어보셨죠? 주어를 포함해서 말하면 너무나 강력한 명령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동사는 don't take away죠. 부정어를 포함해서 동사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도 정확하죠. take away는 멀리로 소유한다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멀리 가져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take away를 의역을 하면 무엇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사는 특이하게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목적어를 둡니다. 그런 동사들이 꽤 있어요. fit in, put up, put down, put on, put in 이런 것들이죠.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보호나 목적어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Don't take my sunshine away.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3형식입니다. 수거는 동사로 간주해야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실제로도 우리말의 동사에 해당합니다.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No one else could come. 이 문장의 주어는 no one else죠. 직역하면 다른 없는 사람입니다. 의역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되죠. 근데 사실 문장의 맨 앞에 붙일 때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다른 없는 사람이 올 수 있었어요 뜻이지만 의역을 하면 다른 누구도 올 수 없었어요가 되죠. else는 그 외에 다른을 뜻합니다. 그래서 someone else 그러면 다른 누구, anything else 다른 어느 것 이건 부정문이나 의문에서 사용하죠. something else 다른 어느 것. 시제는 가정법 과거형입니다. 동사 16가지 시제 중 13번에 해당하는데 이 다음 화면에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의 16개 시제 중에서 13번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3번째 동사 시제는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되는 조동사는 will, shall, can, may의 과거형입니다. 즉 would, should, could, might인데 과거에서 미래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I would marry her 그러면 난 그녀와 결혼했을 거야. 즉 현재로 보면 안 했다는 얘기죠. 과거를 가정해서 말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shall은 미래의 뜻으로 뭐뭐 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뜻인데 과거로 돌아가면 했어야만 했어 이 뜻이 돼요. 그래서 I should marry her 그러면 난 그녀와 결혼했어야만 했어. 즉 안 한 걸 후회한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can의 과거는 could 즉 난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어 이 뜻이 되고 may의 과거인 might는 난 그녀와 결혼했을지도 몰라 이 뜻이죠. 전부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가정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그래서 어떤 결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문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No one else could come. 이 문장은 com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형식입니다. BT는 전치사와 부사만 있고 다른 품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의 사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치사가 되려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죠.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between 뒤에 아무런 단어가 없으므로 부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이 문장은 일형식입니다.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You have shattered. 예, 여기서 주어는 you고 동사는 have shattered죠.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이 부셔버리게 만든 상태예요. 의역을 하면 당신이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죠. 여기서 과거분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수동태도 아니고 어떤 상태가 현재 분사, 즉 동사에 ing 붙인 것보다 길게 지속될 때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과거분사도 없고 완료형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료형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완료형이 사용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과거형과 혼돈하기 쉽습니다. 현재 분사도 현재가 아닙니다. 동사의 ing형으로 동작 중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제는 그 앞에 있는 비동사나 다른 조동사가 결정하죠.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have shattered는 무엇을 부셔버린 상태를 의미하죠.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그 뒤에 단어가 all of my dreams니까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삼형식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오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오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비로소 완벽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번역을 할 때는 직역을 먼저 하고 의역을 하는데, 직역을 할 때는 영어의 형식 순으로 먼저 우리말을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닝이란 이렇게 앞에서부터 들으면서 번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닝 훈련도 되는 것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You are my sunshine, only my sunshine. 당신은 존재합니다. 나의 햇빛으로, 오로지 나의 햇빛으로. 의역을 하면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오로지 나의 태양이라고요. 두 번째 문장,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의 햇빛을 멀리. 의역을 하면
당신은 나의 태양을 가져가지 마세요. 세 번째 문장, no one else could come between. 없는 사람이 다른 올 수 없었어요. 사이에 의역을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 사이에는 올 수 없었어요. 네 번째 문장, you have shattered all of my dreams. 직역을 하면 당신이 부셔버린 상태예요. 모두 나의 꿈들이. 의역을 하면 당신이 모든 나의 꿈들을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